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오늘 참 소개해야 될 기업이 네. 회사가 어딘가요? 어떤 기업 소식 들고 오셨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네. 이제 퀴즈로 퀴즈요. 시작을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상품을 구매할 때 OEM, ODM이라는 그 제조 형식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맞아요. 텐데 들어보긴 했어요. 혹시 어떤 제조 형식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건 또 우리 이가은 아나운서가 잘 알거든요. 왜요? 왜 알것 이렇게 원래 이런 거 다 우리 황희정 아나운서가 모르는 게 없거든요. 기업도 다 알고. 아, 몰라요. 이게 뭐 제조를 어디 맡기고 이런 형태 아닌가요? 어디 맡겨가지고 생산하는 게 OEM 방식, ODM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OEM 방식이 이제 맡긴다라는 네. 표현이 가장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네. 좀 차이를 설명해 드리자면 OEM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주문업체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체한테 생산에 대한 부분을 위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다 만들고 제조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아이폰에서 이제 위탁을 주면 그렇죠. 대만에 있는 폭스사라는 회사,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이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요. OEM은 제조업자 개발 생산이라고 부르는데 위탁업체에서 제품의 생산뿐 아니라 개발까지 주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필요한 생산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을 납품하면 유통망을 구축한 주문업체가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건데 아마 코스맥스라는 회사를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이 코스맥스라는 화장품 ODM 회사에서 화장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면 이걸 아모레퍼시픽에서 이제 유통하는 이제 이런 방식을 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이 바로 이런 OEM과 ODM 방식을 통해서 연간 8억 달러 이상의 의류와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 태평양 물산입니다. 8억 달러면 이제 우리 돈으로 9억이 넘는, 9천억이 넘는 수준이면 상당하잖아요. 태평양 물산 어떤 곳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태평양 물산은 1972년도에 설립이 된 네. 기업이고요. 50년이나 되는 기업입니다. 중견 기업의 형태이고요. 국내에는 400여 명의 직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중국 등 전 세계 5개국에서 생산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고요. 지금까지 태평양 물산과 함께한 바이어가 40개 브랜드 이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40개 이상 브랜드면 사실 바이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 맞아요. 브랜드가 있어요? 오늘 입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뭐 자라나, 자라. 자라나. 오늘따라 네. 입고 계시는데 뭐 H&M, 빈폴, 디스커버리, 갭, 나이키 키즈, 폴로 랄프로렌 네. 등이 있습니다. 저도 이 중에서 몇 개를 또 가지고 있는데 네. 알게 모르게 우리가 태평양 맞아요. 물산의 기술을 이제 우리 인성 아나운서님처럼 다 입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의료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태평양 물산이 의료 산업 쪽에서 일을 하는 건가요? 의류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뭐 침구, 식품 제조, 부동산 임대 등으로 주요 사업으로 이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의류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글로벌 생산 기지와 독보적인 기술력을 토대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제품별 최적의 소싱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독보적인 생산력을 갖추고 있는 아우터 제품부터 캐주얼, 스포츠 의류까지 다양한 제품을 ODM과 OEM 방식으로 생산해서 전 세계 유수의 브랜드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태평양 물산은 국내 최초로 KS 마크를 획득할 만큼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KS 마크 사실 어르신들 보면 KS 마크만 붙어 있으면 이거 최고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만큼 좀 인정을 하시잖아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어떤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선 의류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잖아요. 네. 그래서 겨울 제품 좀 말씀을 드리면 태평양 물산에서는 보온 충전재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는 인슐레이션 사업 파트가 있는데 이 천연 소재 다운 전문 브랜드인 프라우덴과 폴리 소재 전문 브랜드인 싱클라우드를 필두로 지속 가능 경영에 기반한 제품을 선도적으로 이제 시장에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프라우덴과 싱클라우드는 RDS, GRS, 그리고 블루사인 등 동물 복지나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사용자 안전 등을 포괄하는 국내 업계 최다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지속 가능한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류 산업 말고도 다양한 산업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식품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평양물산은 이 좋은 쌀,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웰라이스라는 식품 생산 유통 자회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햇방아라는 미국 제품 생산 브랜드도 운영 중에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습식 쌀가루를 전문으로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 햇방아는 새로움이라는 핵과 공식을 빻는 기구인 방아의 합성어라고 하는데 대표 바이오로 대상, 롯데제과, CJ 홈플러스 등이 있다고 합니다. 꽤 많네요. 의류 사업을 주력으로 맞아요. 하다가 이렇게 식품 산업까지 진출을 한 건데 산업 경계를 어떻게 뭐 혁신하는 그런 회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50년간 아주 다양한 혁신 그러니까요.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품 라인의 혁신입니다. 스포츠만 혹은 여성복만 판매하는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태평양물산은 연구와 개발, 사업 투자를 통해서 캐주얼 니트, 블라우스, 셔츠, 액티브웨어까지 다양한 제품군으로 생산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략적 생산지의 혁신입니다. 생산뿐 아니라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영업, 샘플 및 구매 활동 등을 포함한 현지화 작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을 이제 생산지로 삼으면서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품질 경쟁력을 위한 혁신인데요. CEO 산하의 퀄리티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팀을 운영하면서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윤리적인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무결점에 도달하는 꼼꼼한 이런 최종 품질 검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디자인 센터와 신소재 R&D 센터를 따로 운영하면서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과 가능성 높은 소재에 대한 연구를 한 발 앞서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이 혁신 사례를 보면서 이거 진짜 신기한데? 라고 이게 생각한 게 있어요. 네. 만약에 과일을 사용해서 이제 옷을 만든다면 어떤 과일을 통해서 옷을 좀 만들고 싶으세요? 과일로 옷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옷을 만든다면 네. 수박 아니야. 천혜향. 천혜향. 저는 네. 딸기. 딸기. 네. 왜요? 딸기는? 딸기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아. 그냥. 근데 상큼하기는 막 귤, 천혜향 이런 게 좋을 것 네. 같긴 하네요.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사과 유자차를 되게 좋아해서 뭐 사과나 유자로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는데요. 이 태평양물산에서는 감귤을 이용해서 감귤 피톤치드 코팅 다운 기술을 담은 제품을 만듭니다. 이 제주산 감귤과 국내산 편백에서 추출한 원액을 마이크로 캡슐화해서 이제 다운에 코팅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은은한 감귤 향과 피톤치드의 뛰어난 향균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참 이게 혁신적인 제품 그러네요. 같습니다. 먹을 수는 없겠네요, 그래도. 맞습니다. 네. 네, 일단 감귤향이 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큼하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태평양물산이 50여 년이 된 회사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네, 우선 1972년에 네. 설립이 되었고요. 1979년 국내 생산 공장 설립을 시작으로 의류뿐 아니라 침구, 제조 및 유통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1990년도에는 인도네시아의 첫 해외 진출 생산 공장을 설립을 했고요. 그 이후 베트남, 중국, 미얀마 등의 국가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면서 글로벌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1994년에 상장을 하게 되고요. 1997년 수출 1억 불 기록을 세우면서 수출의 탑을 수상하게 됩니다. 2012년 내수 의류 전문 신설법인 나디아 퍼시픽 설립 이후에서 현재까지 다양한 브랜드 런칭과 법인 설립을 통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로 네. 차근차근 나아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데 이 외에도 수호쌤이 여기를 특별히 신의 직장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역사가 네. 50년이나 된 아주 그렇죠. 탄탄한 기업이라는 이유가 있고요. 더불어서 직원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복지 교육 체계가 지원되고 공정한 성과주의 문화가 자리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더불어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환경도 제공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임으로 4,290만 원이나 오.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는 2020년 동종업계 평균 대비
대비 49.2%나 높은 어.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다양한 이유로 국가기관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이력도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신의 직장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대졸초임이 4,300만 원 선이면 그치, 대기업이랑 올라가겠죠, 그래도. 비교해도 그러니까요. 크게 손색이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직원들의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시스템도 제공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거예요? 네, 인재경영이라는 핵심 가치에 맞추어서 다양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구성원의 끊임없는 성장을 지향하고 아주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리더십, 글로벌, 팬피플, 신규 입사자, 직무 전문성 강화, 인재경영회의 등의 교육을 진행하는데 특히 글로벌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화영어, 사이버 교육, 사회어학원 지원제도,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 예비 주재원 교육, 글로벌 인재 국내 연수뿐 아니라 구성원의 성장을 위한 아낌없이 글로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내에 이제 원어민 강사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어학 능력 성장에 아주 적극적이고 빠르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고요. 또한 인재경영 회의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과 개발 및 세밀한 직원 케어 방법을 연구한다고 하는데요. 분기 단위로 임원 및 직책자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 회의체를 통해서 리더들의 코칭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코칭을 통해 직원들의 한 단계 성장되도록 이제 제도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네요. 네. 뭐 연봉 많이 주면서 먹여주고 또 맞아요. 교육도 시켜서 키워주는 회사네요. MZ세대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정이잖아요. 여기 태평양물산에 공정한 성과주의 맞아요.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건? 태평양물산은 직원 개개인이 열심히 일한 만큼 또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체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육성 및 개발 위주의 성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크게는 코칭 기반 평가 시스템, 연봉제, 인센티브 제도로 나뉘어지는데요. 코칭 기반 평가 시스템은 직원 개인의 목표와 회사 사업의 목표와의 연계를 정립시키는 경영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매년 개인의 목표에 따라서 실적을 평가하는 업적 평가와 육성과 개발 위주의 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기부여를 해서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게 하기보다 하기에 좀 더 높은 연봉을 책정하고 있다고 하고요. 도전적인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직원 모두가 총력을 다하고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솔직히 이런 분위기의 회사면 조직 문화가 나쁠 그러니까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기업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정말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구나 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조직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있고요. 이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CEO 런치 미팅, 입사 1주년 대상자 CEO 간담회, 사내 제한제도, 주니어 포럼, 해피투아워, 패밀리데이, 비타민쇼, 팬미팅, 멘토링 제도, 팬레터, 자랑스러운 태평양인, 빛나는 그대, CEO 메시지 등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좀 재미있고 아주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슨 팬미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원들이랑 네. 이제 직원들이랑 함께 만나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팬미팅. 이거예요? 정확하게 그 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름은 그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팬을 갖고 만나는 미팅인가 지금 그 생각했었어요. 그런 부분이고 제가 보면서 와이낫이라는 사내 제안 제도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네. 싶었어요.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요. 심사위원단이 심사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우수상, 최고 포인트상, 다제안상 등의 수상식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와이낫이라는 프로그램명답게 수상 여부랑 관계없이 제안되는 그 안들은 검토하고 이게 왜 되는지 혹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논의하면서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뭐 보니까 뭐 해피투아워, 비타민쇼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예요? 해피투아워는 매일 정시에 출근한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걸 인센티브를 주나요? 맞습니다. 이제 전월 이제 미지각자에 한해서 네. 당월 지정일에 오전 10시 30분까지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하고요. 지각을 안 하는 게 정말 당연한데 이렇게 보상까지 해주니까 더 잘 지켜질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비타민 쇼라는 이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는데 이 공간에 참 어울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제 칭찬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내 방송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정된 1인이 1일 MC가 돼서 칭찬 주인공을 선정하고 미담 사례도 공유하고 노래도 선곡해서 방송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와이낫 해피투아워 비타민 쇼 정말 약간 뭔가 통통 튀는 느낌의 그런 기업인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일단 연봉도 굉장히 좋고 기업 환경도 너무 좋고 그럼 또 복지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복지는 어떤가요? 제가 아까 신의 직장으로 선택한 그쵸. 이유 중에 마지막이 네. 바로 복지였는데요. 이 태평양물산은 직원이 더 행복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기 바라며 나아가 즐겁고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임직원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고요. 경조금뿐 아니라 상조용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내 리조트와 콘도 회원권을 제공하고 있고요. 사내 동호회 지원을 통해서 야구, 축구, 등산, 볼링, 꽃꽂이 등 임직원의 여가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 휴게실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성 근로자가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용 휴게실을 마련했는데 여성 비율이 58%라고 해요. 그러니까 높기 때문에 또 이런 복지가 있는 것 같고요. 재무상담 서비스 지원해서 전사 임직원에게 재무설계 전문가를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내 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잡지부터 자기 개발서까지 다양한 책을 빌려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펜 헬스존 운영도 하고 있는데 이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내에 안마사를 고용하는 이런 헬스키핑 서비스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품질, 디자인, 생산력, 글로벌화, 실행력 이 5가지 핵심 역량별로 디자인과 색이 다른 사원증을 또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원증을 직원들만의 가치선언 카드로 재탄생시켰다고 하는데 우리 황인서 아나운서께서 네. 그 안마 의자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네. 어떤 복지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뭐 말해 뭐예요. 신의 직장 요건을 다 갖췄네요. 야, 뭐 그냥 안마 의자 있으면 안마 사가 있다 그랬죠? 안마사도 있으시고 안마 의자 의자도 있고 뭐예요 여기 완전 최고의 직장인데요. 예. 아니 사실 뭐 열심히 일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잠깐 눈 붙이면서 잘 수 있는 그런 안마 의자도 필요하고 뭐 쑤시는 데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마사가 와서 쑤시는 데만 집중 공략해 줄 수 있으면 와 태평양 넉넉한 회사네요. 최고입니다. 네, 저도 네. 솔직히 안마사가 상주하신다는 거에 네.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저희가 월요일마다 곤동의 돈을 잡아라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릴 수 있을까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 분이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개인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일이 흔치 않은 일인데 회사에서 가깝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수호쌤께서는 어떤 복지가 마음에 드세요? 저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사원증 제도가 사원증. 굉장히 좀 예쁘게 특이해 꾸밀 수 있는데 있는? 네, 선택할 수 있대요. 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이제 역량 카드를 고를 수 있다고 하는데 나라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좀 화합이나 조율 뭐 이런 카드를 선택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태평양 지금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네. 나는 여기에 사원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안마 의자도 뭐 부럽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이라든지 어떤 열정적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또한 입사 후에 태평양물산의 기업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인재상 같은 것들을 체크한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인재상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패션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네. 또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재상 꼭 확인해 보라 하셨는데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태평양물산의 인재상은 그게 5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사람, 열린 마음으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사람,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 세밀하게 실행하고 관리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 중요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알고 실행하는 사람 이렇게 5가지입니다. 모든 인재상을 보유 있다고 다 어필하지 않아도 되니까 핵심적인 요소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인터뷰를 보다가 어떤
인턴 종료하고 실제 정규직 면접을 보러 온 사원이 이 부서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좀 강하게 자신감을 어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열정을 높이 사서 이제 면접에 좀 점수를 잘 준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뭐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 의지가 있네. 맞아요. 안마의자 줘도 되겠어. 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어쨌든 뭐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채용 절차는 좀 어떻나요? 네, 태평양 물산의 채용 프로세스는 서류, 인적성 검사,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상시 채용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서류 전형을 통해서 직무와의 적합도나 인재상과의 부합도, 열정 등을 파악하고요. 인적성 단계에서 인적성 검사 및 전화 영어 테스트를 통해서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270문항 45분으로 인성 검사를 하고요. 70문항 60분으로 직무 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화 영어 테스트는 15분간의 검사 시간 동안 지원자의 유창성이나 구성 및 논리력들을 평가하게 되고요. 면접은 1, 2차로 나뉘어지는데 1차 면접은 3시간이고 PT, 영어, 실무 면접 등 다양한 면접 방식을 통해서 직무 적합도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1차 면접 시에 전학력 성적 증명서와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같은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미리 서류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솔직히 태평양 울산이 신입사원 초봉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거의 대기업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갈 때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팁을 주신다면요? 우선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시겠는데요. 무엇보다 태평양물산의 이 직무이기 때문에 지원했다라는 그 직무 적합도에 대해서 당연하게 어필을 좀 잘해 주셔야 되고요.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류 산업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최대한 얻은 바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소서 속에서 이제 업계 용어를 조금 다뤄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예를 들면 납기, 샘플, 선적, 패턴과 같은 단어들인데 또 신입이라면 벤더사 근무 경력이 당연히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책 등에서 얻은 인사이트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녹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여기 관심 가는 분들에게 이런 매력도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MZ 세대들이 뭔가 환경 보호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태평양물산은 우리 구스다운이라고 하는 그 옷을 만들 때 살아있는 오리의 털을 뽑거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전재 제조 시에 이런 공정을 컨트롤해서 또 강제급식으로 키워진 오리와 거위의 털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런 동물 보호에 크게 힘쓰고 있는 점도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